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주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금요일장이 전체적으로 워낙 메가리가 없다 보니까 기분 꿀꿀하신 분들 좀 많으실 텐데, 자, 주말에 좀 푹 쉬시고 기운도 좀 충전하면서 기분 좋게 또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들의 요청으로 HLB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총 17분이죠. HLB 영상으로 좀 풀어달라, 투자 전략서 만들어달라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FDA 승인과 관련해서 한창 주목을 받고 이번에 클래스 2 확정 소식과 더불어서 실망 매물이 엄청 쏟아진 그런 종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HLB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주가 전망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2% 주말에도 고생한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미리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이게 또 저는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의 관심 속에 또 같은 목표를 가진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채널은 여러분의 채널이고 또 여러분이 키워가는 겁니다. 그쵸? 자, 본 내용 시작에 앞서서 주말이다 보니까 미국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정말 다행히도 간밤에 MSCI 한국 관련 지표를 포함해서 미 증시가 꽤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항목별로 봤을 땐 조금 넘어간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양호하게 나왔다. 그리고 한국 관련 지표 조금 올랐습니다. MSCI 한국 지수가 0.13, 야간 선물이 0.58 올라가서 주 초에 우리 증시가 상승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 잘 보시면 나스닥이 조금 덜 오르고 다우가 더 많이 올라가고 여기에 러셀 2000은 무려 2%가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승한 업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업종이 다 올랐고요. 그래서 빅테크는 혼조, 하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서 상승한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증시 추이를 한번 비교해봤을 때 미국장이 빠질 땐 더 빠지고 올라갈 땐 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10월 들어선 물론 우리나라가 휴장이 많았기 때문에 10월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미 강세를 보이면서 치고 나가고 있죠. 미국장 강세의 계기를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네, 그다음 금리는 내리네. 반면 우리는 어때요? 그동안 금리도 안 내렸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없는 상태였고, 근데 이 중에 하나 금리가 내려갔죠.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재료를 주말 사이에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될지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도 따로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소통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수선하다고 하면 어수선한 대로, 또 변동성이 심하다고 하면 심한 대로 나름의 대응 방법들은 찾아가면 돼요. 그쵸? 다만 그냥 옛날 방식만 고수하고 올라가는 종목만 찾다가 막상 올라타면 어때요? 그대로 물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정말 쪽박 차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우린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결국 주식은 정보 싸움이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한동안 HLB 관련해서 클래스 1으로 가느냐 클래스 2로 가느냐를 두고 그 결과에 정말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쵸? 당연히 클래스 1으로 확정이 됐다면 주가가 떡상이 나오면서 엄청난 호재가 됐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클래스 2로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주주분들을 실망시켰죠. 그러면서 금요일장 같은 경우 실망 매물이 좀 나왔어요. 자, 기사를 좀 보더라도 계속해서 실망 매물 출회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주가는 이미 그 전날 목요일 시간 외에서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시초가는 갭 하락 출발하면서 장중에 14%까지 떨어지다가 저가 매수에 대한 투자 심리가 또 발동이 되면서 종가 기준 11.3% 하락 72,6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소통방에선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클래스 2의 확정 소식 물론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모두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클 수가 있죠. 다만 사실 악재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거나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이게 또 낙폭 과대 낙폭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하락폭이 지난번 한가 두 방 때려 맞았을 때 그만큼의 충격은 아니잖아요. 장중에 다시 끌어올린 것도 그렇고, 그렇죠? 결국 한편으론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좀 명확해졌다. 클래스 1이 아니고 클래스 2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나로 딱 정해서 가는 게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건 그거고 일단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악재로 인식하진 않더라도 실망 매물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C1이냐 C2냐가 성공이냐 실패냐로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고, 이번 C2 발표는 그저 좀 더 시간이 지연됐다라는 거, 그 차이뿐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는 사측의 입장도 분명히 이해는 되지만 결국 주주들 입장에선 기업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게 주가다 보니까 지금 같은 하락장을 마주하게 되면 당연히 심장이 벌렁거리고 큰일 난 거 아닌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도 맞아요. 다만 기업의 본질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조금만 더 속을 들여다 본다라면 진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게 팩트고 이 팩트를 믿고 투자를 하셔야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걱정하고 매도할 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가가 빠졌을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 간다라면 단기적인 하락분에 있어서는 곧바로 반등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기다리기보단 조금은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FD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항서제약, 항로이파마 보이시죠? 항서제약의 승인 약물 내용을 보시면 새로운 약물 파클리탁셀이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리보세라닙, 카멜리주막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이게 또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는데,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약물 파클리탁셀, 그렇다라는 건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을 맡은 공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캄렐리주맙의 제조 공정 시설과 파클리탁셀의 제조 공정 시설, 당연히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유방암 치료제인 파클리탁셀이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CMC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없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조 공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캄렐리주맙에 대한 승인 과정, CMC 문제에 대한 확인 과정, 비모와 CMC에 대해 CRL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7월 달에 FDA 미팅을 통해서 보완 서류를 제출을 했고, 그쵸?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 자, 그래서 CMC 이 정도면 문제 없어,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다라고 FDA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보완 서류상으로 답변을 받은 거고 실제로 FDA로부터 실사가 나오게 되죠. 근데 실사 전에 이미 파클리탁셀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건 지금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번에 캄렐리주맙의 CMC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실사를 갔을 때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승인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C2 발표에 너무 꽂혀서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미 HLB를 보유하신 분이라면 웬만큼 이 종목의 특징도 아실 거 아니에요. 투자자의 성향이 다르듯 종목의 움직이는 성향도 조금은 다르거든요. 특히나 HLB 같은 경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은 가볍게 움직이는 만큼 크게 빠졌다가도 회복이 빠르고 그만큼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면 그 상승폭 또한 상당합니다. 자, 일단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증권가 찌라시 내용이나 디테일한 대응에 대해선 소통방에 다 올려드렸거든요. 자, 오늘 올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찾기가 쉽지만, 자 보시면 하루 이틀 지나면 한참 위로 올라가니까 그때는 검색란에 투자 전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HLB 투자 전략서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고 여기서 투자 전략서 클릭하시면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자,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간단해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개인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면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돈 들어가는 거 일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투자 전략서, 또 검색식, 그리고 매매 기법까지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 편하게 무료로 다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내가 보유한 종목 혹은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종목이 있으면 종목명만 문자로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를 취합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리고 또 투자 전략서도 만들어서 소통방에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C2로 분류가 됐지만 이거는 악재는 아니다. 오히려 한동안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왔었다. 결국 C1이냐 C2냐 이거를 기다리면서도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를 했던 거죠. 왜? 만약 여기서 C2가 나오면 지금처럼 실망 매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한쪽으로 결정이 나오면서 일단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됐지만 이 박스권 이후에 반대 매수세와 더불어서 다시 주가를 강하게 올릴 수가 있고, 또 오히려 이 전보다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주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기라면 위기로 볼 수 있는, 아니 사실 위기도 아니죠. 말 그대로 실망 매물인 것 뿐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의 주가 하락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왜? 기업의 본질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나 어떤 방향성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과연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이 됐냐. 자, 예를 들어서 뭐 약효라든지 아니면 또 CRL을 또 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C1, C2 심사 방식에 대한 결정인 것 뿐입니다. 그 밖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된 게 없어요. 그저 시간이 지연된 것 뿐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악재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주가가 빠지는 거 마음 아프죠. 그리고 또다시 기다리는 그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HLB 종목의 특징이 또 그렇습니다. 이 종목을 선택한 순간부터는 악질 세력들의 수많은 공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깡다구도 좀 필요하고요. 결국 이걸 견딘 자만이 승리를 한다. 뭐 엄청 대단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증권가 찌라시를 보면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HLB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그쵸?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고 남은 6개월, 물론 그 전에 주가의 선 반영이 되면서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미 타이머는 돌아갔습니다. 우린 앞으로의 시간에 집중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먼저 75,000원을 기준점으로 잡자고요. 여기를 왜 기준점으로 잡냐? 자, 이 자리, 이 75,000원 이 자리가 상단 박스권입니다. 여기가 박스권 자리라고요. 그쵸?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탈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밑에서 저점을 잡는 과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하단 박스가 되는 거고 이 위가 상단 박스가 되는 거죠. 그럼 하단 박스에선 물량을 모아갈 수 있겠죠.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물량을 모으는 구간이 오고 여기를 뚫어주는 순간부터는 어때요? 다시 상단 박스에서 움직이겠죠. 상단 박스에 있던 이 주가가 상단 박스의 고점을 뚫어내면 그때부터는 재료의 힘을 받아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또 한 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구간이다. 자, 그래서 FDA 승인과 관련해선 이미 확정이라는 판단 하에 승인 발표 이후를 전망해 본다라면 정말 역대급 블록버스터급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이 이게 6개월이지 시간 금방 갑니다. 그 전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뻔한 종목을 우린 지금 이런 주가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쪼록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겠지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의 주가는 확실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미 대선을 앞두고 양 시장 모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종목, 확실한 종목을 잡는 거예요. 그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정보가 필요합니다.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 전망과 기업 가치, 목표가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세력들의 롱숏 전략, 그리고 액티브, 패시브 같이 봐야겠죠. 당연히 평균 단가도 알아야 되고요. 자, 이익 실현할 때 평균 단가를 구하고 얼마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이익 실현 구간이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서 매도 타점이 나오고 2차 매수 타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고 매매하시는 분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 장담하건대 그 수익을 따져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일 겁니다. 사실 현재 시장 리스크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의 매크로, 그다음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전쟁 리스크,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뿐만 아니라 각 섹터별로 기관 5대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시점,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자금을 투자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래서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좀 더 싸게 사느냐, 누가 좀 더 비싸게 파느냐, 결국엔 이 모든 게 정보 싸움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외인이나 기관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한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남들 다 살 때 사고 남들 다 팔 때 팔아서 얼마나 수익을 내겠어요? 그쵸? 당연히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움직이고 당연히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빠져나와야 남들과는 다른 수익,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 복구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혹은 지금까지의 수익 만족 못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장 내일 아침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 무조건 사시라는 거 아니고요. 일단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얼마나 오르는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속는 셈 치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날의 종목은 꼭 사셔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자, 이쯤에서 앞서 말씀드린 히든 종목 제2의 금양, 제2의 에코프로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라고 제가 정말 오랫동안 지켜봐온 종목 한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돈 달라는 거 아니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히든 종목이나 급등주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깐 금양 차트를 보실 텐데요. 자, 이처럼 매집의 흔적들을 미리 포착하고 자, 이런 시점이죠. 터지기 직전에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수익이죠. 자, 처음엔 티 나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지만 보통 터지는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대놓고 매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고 결국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종목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매집 세력의 흔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종목 또한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켜봐온 종목이고요.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미 한 차례 상승이 있었고요. 이후에 주가가 빠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로봇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방산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고요. 얼마 전 삼성의 투자 제안을 받으면서 공동 R&D 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기업으로서 현대차와의 계약 또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이러한 재료들로 인해서 내일 당장 급등이 나와도 절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재 시총을 봤을 땐 2천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재료와 이슈들을 봤을 때 단기간 20배 이상 상승은 무난히 보여줄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이런 세력 매집의 흔적이 한 곳만 들어와도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을 보시면 과거에 한번 진입을 한 후에 단기적으로 바닥까지 끌어내렸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지만 계속해서 매집봉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매집봉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은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죠. 이처럼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진 세력의 매집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에서 동시에 진입한 정황을 포착했고 현재 시장에서 돈이 흐르는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을 지금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최저 타점에 확실하게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봐도 재료의 노출 시기가 정말 임박했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매수를 해서 남들보다 빠른 선점을 통해 큰 수익 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요. 자, 앞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89-6160 010-8189-6160 문자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이 종목과 지금까지 모아왔던 자료들까지 모두 정리해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신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고민하신 후에 괜찮다 생각되시면 그때 사도 늦지 않으니까요. 혹시 돈 내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속는 셈 치고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만 해본다라는 마음으로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평생 살면서 여러 번 기회가 온다고 하죠. 근데 사실 기회라는 건 잡았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적어도 이번 기회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계좌가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프로였습니다.